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50층 빌딩 꼭대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 강민석 모터스의 본사입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한 강민석 회장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손에는 오늘의 마지막 보고서가 들려 있지만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마지막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쌓아온 흔적이죠. 자동차 정비공으로 시작해 맨손으로 일으킨 회사는 이제 업계를 선도하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으로 미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일은 미국 바이어와의 아침 미팅이 있으십니다. 오늘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를 계속 괴롭히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기억이었죠. 35살 때였습니다.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민석은 아내 이서영과 갓 태어난 아들 강지훈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던 그는 자동차 부품 유통업으로 사업을 확장했죠.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경기 악화와 무리한 대출은 그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더 신중했다면. 민석은 창밖을 내다보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사업이 기울자 그는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결국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홀로 서울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아오면 꼭 데리러 올게.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겨우 빚을 갚고 고향으로 돌아온 민석은 아무도 없는 빈집만 발견했죠. 이웃에게 들은 소식은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아내는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 민석은 온 나라를 뒤지며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후 그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재산이 불어나고 회사가 커져도 그의 마음속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비서의 목소리에 민석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손목 시계를 확인하니 벌써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운전기사가 오십니다. 인사팀에서 추천한 분인데 경력도 좋고 신원도 확실하다고 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이전 운전기사가 건강 문제로 은퇴하면서 새 기사를 뽑게 된 것이었죠. 이름이 뭔가? 윤도현이라고 합니다. 46살이시고 전 대기업 VIP 의전 담당이셨답니다. 알겠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게 해. 민석은 보고서에 서명하고 비서에게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죠. 꿈에서 아들 지훈의 어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막걸음말을 떼던 그 천진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침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또 그 꿈이군. 민석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펜트하우스였지만 넓은 공간은 언제나 적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도 함께할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민석은 몸소 느끼고 있었죠. 욕실에서 간단히 세면을 마친 민석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수십 벌의 고급 정장 사이에서 오늘 입을 옷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저 많은 옷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는 무심코 손을 뻗어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아내 서영이 좋아하던 색이었죠. 회장님, 새 운전기사가 도착했습니다. 민석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 집사가 들어와 알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온 셈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에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키는 180cm 정도로 보였고 깔끔하게 다린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눈빛은 진중해 보였죠. 윤도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일찍 왔군. 시간 개념이 있어 보이는데
민석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석은 그 느낌을 무시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늘부터 내 전용 기사로 일하게 됐으니 몇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네. 나는 정시 출발을 중요시하고 늦는 것을 싫어해. 그리고 불필요한 대화는 삼가주게. 도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는 그의 모습에 민석은 은근히 만족했습니다. 지난 운전기사는 말이 많아 가끔 피곤했거든요. 오늘은 강남 본사에서 미팅이 있어. 7시 30분에 출발하지? 네, 회장님. 차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연은 답하고 물러났습니다. 민석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었죠. 정확히 7시 30분, 민석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도연은 이미 차 옆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검은색 고급 세단의 뒷문을 열어주며 도연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도연이 운전석에 앉자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미팅은 중요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자동차 회사와의 계약건이었고 이것이 성사되면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죠. 회장님, 어떤 경로로 가면 좋을까요? 강남대로 쪽은 조금 막힌다고 합니다. 도연의 질문에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죠. 그 순간 민석의 시선이 도연의 오른쪽 귓볼에 있는 작은 점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저 점. 민석의 아들 지훈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강민석 가문의 남자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유전적 특징이었죠. 민석의 아버지에게도 민석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연의 목소리에 민석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강변 쪽으로 가게. 민석은 손을 떨며 도연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나이는 46, 자신이 아들과 헤어졌을 때 지훈의 나이는 7이었고 그로부터 39년이 지났으니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귓볼의 점,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특별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인가? 민석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아들을 찾아 헤매었지만 정작 아들이 자신의 운전기사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가족이 있나? 민석은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죠. 아니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 민석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답을 두려워하면서도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도연은 백미러로 민석을 한번 흘끗 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민석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버려졌다는 단어. 그가 아들을 떠난 뒤 아내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렸다는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서영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를 고아원에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본명이 윤도연이 아닌가? 민석의 질문에 도연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고아원에서 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이 뭔지는 모릅니다. 민석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나이, 귓볼의 점, 고아원에서의 성장. 확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남긴 물건이 있나?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지갑 하나가 있습니다. 고아원에 올 때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민석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내 서영은 항상 작은 가죽 지갑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그들 가족의 사진이 들어있었죠. 그 지갑 혹시 볼 수 있을까? 도연은 잠시 주저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집에 있어요. 오늘 퇴근 후에 가져와 줄 수 있나? 민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는 서서히 강남 사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쉽게 차에서 내릴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이제 막 떠오르는 진실을 따라잡기엔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퇴근 시간에 다시 만나자고. 도연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은 무거운 걸음으로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로요. 하루 종일 민석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바이어와의 미팅에서도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죠. 39,
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들이 바로 코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의 모든 주의력을 앗아갔습니다. 강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미팅 중 미국 측 대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요. 겨우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민석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도연이 정말 자신의 아들 지훈이라면 그동안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부모의 보살핌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그 세월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민석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회장님,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비서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오히려 오늘 일정을 좀 당겨 6시까지는 모든 미팅을 마치고 싶군.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민석은 초조한 마음으로 시계를 수시로 확인했죠. 마침내 6시, 그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도연은 약속대로 차를 몰고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지? 민석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죠. 민석은 창밖을 내다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지갑 가져왔나?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볼 수 있을까? 도연은 한숨을 쉬더니 내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갈색 가죽으로 만들어진 작은 여성용 지갑이었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그 지갑은 분명 서영의 것이었습니다. 결혼 첫 주년을 기념해 그가 직접 선물했던 지갑이었으니까요. 민석의 손이 떨리며 지갑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고 안쪽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서영과 어린 지훈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민석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건 제가 갖고 있던 유일한 단서입니다. 제 과거에 대한 도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도 이 순간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죠. 민석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는 내 어머니야. 이서영이라고. 내 아내였어.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도로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백미러로 민석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혼란, 그리고 작은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9년간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가 이제야 입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도연아, 아니, 지훈아, 넌 내 아들이야. 차가 급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이 핸들을 꽉 움켜쥐며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민석은 아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내 진짜 이름은 강지훈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사진 속의 여자는 내 어머니 이서영이지. 내가 7살 때 우리 가족은 헤어졌어. 그건 모두 내 잘못이었어. 도연은 충격으로 멍해진 채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아버지의 큰 손,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길 때 너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떠났던 거야. 돌아올 수 있을 때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도연의 두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평생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이 진실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돌아가신 건가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서영이는 세상을 떠난 뒤였어. 병으로. 그리고 너는 고아원에 보내졌다고 들었지. 그때부터 나는 너를 찾아 헤맸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있던 모습,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데려가던 순간, 그리고 고아원에서의 첫날. 모든 기억이 흐릿했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실존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큰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던 기억만.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죠.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떠났으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
내가 너무 늦게 돌아온 거야. 차 안에는 두 남자의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39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재회한 부자의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도연은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부모가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 버려졌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고아원에서 그리고 그 후에도 늘 그 의문을 품고 살았어요. 민석은 아들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으로 닿는 아들의 어깨는 단단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아들은 혼자서 얼마나 강하게 자라왔을까요? 미안하다, 지훈아. 아버지가 너무 늦게 돌아왔구나.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습니까? 민석은 손을 뻗어 도연의 오른쪽 귓볼에 있는 점을 가리켰습니다. 이 점, 우리 가문의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식이야. 내 아버지에게도, 나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있지. 내가 차에 탔을 때 우연히 보게 됐어.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귓볼을 만졌습니다. 그는 항상 그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혈통을 증명하는 표식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누구도 알지 못했죠. 마침내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질문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 혼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의심까지.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았으면 해. 물론 내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해할게.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삶은 순간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평범한 운전기사였던 그가 저녁이 되니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되어 있었죠. 이런 상황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묘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석은 슬픈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어. 서영이가 좋아하던 곳이었지. 강이 보이는 조용한 언덕이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민석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지. 지금 당장 가자. 도연은 잠시 주저하다가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방향이 생긴 듯했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양평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39년 전 그들 가족이 함께했던 시간들, 도연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가 떠나야만 했던 가슴 아픈 이유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막 걸음마를 뗐을 때 우리는 매일 밤 내가 잠들 때까지 같이 놀았단다. 넌 자동차 장난감을 특히 좋아했지. 아마 그래서 나중에 운전기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깨 위에 올라타 집 안을 돌아다니던 기억, 자동차 소리를 내며 노래하듯 웃던 순간들.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는지, 가끔은 화가 나기도 했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석은 괴로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죠. 내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더 일찍 돌아왔어야 했는데 사업이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자 너무 큰 수치심에 사로잡혔던 거야. 더 빨리 돌아오지 못한 건 내 나약함 때문이었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민석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영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지. 내가 아플 때면 밤새 내 곁을 지켰고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강인한 여자였단다. 도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민석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너를 너무나 사랑했어. 마지막까지 널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을 거야. 아마 사채업자들의 위협이 심해지자 널 보호하기 위해 고아원으로 보냈을 거야. 그것이 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테니까. 차는 서서히 양평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노을이 산과 강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죠. 마침내 민석이 손짓했습니다. 저기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언덕, 작은 묘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민석은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고 도연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죠.
마침내 그들은 한 묘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석양에 비친 묘비에는 이서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영아, 이제야 찾았어. 우리 아들, 우리 지훈이야. 민석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도연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자신의 자리를 드디어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만났어요. 도연의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시작되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떠오를 무렵 그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석은 도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도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직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길을 잃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민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자. 하지만 난 너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도로 위로는 차들의 불빛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내 집에 들르겠나? 아니면 내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이해할게. 민석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석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도연에게 주소를 물었고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로 향했죠. 도연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석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내 개인 전화번호야. 언제든 전화해. 날이 밝으면 회사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도연은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회사에 출근해야 할까요?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사랑이 가득했죠.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쉬어도 좋아. 우리에겐 이제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아파트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민석은 차 안에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죠. 39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들이 이제 저렇게 성인이 되어 그의 앞에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아파트 안으로 사라진 후에야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계획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지, 어떻게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을지.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손에 든 낡은 지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의 사진 속에는 자신을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 도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부모에 대해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운전기사 유니폼을 꺼내 입으려다가 문득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평범한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도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민석이 그를 본명으로 부르자 도연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죠. 오늘 회사에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도 좋아. 하지만 오늘 점심은 함께 먹을 수 있을까? 더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12시에 회사로 찾아뵐게요. 전화를 끄는 도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쪽 귓볼에 있는 작은 점,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표식이라니.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점을 만졌습니다. 정확히 12시, 도연은 강민석 모터스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주차장으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그를 알아본 직원들이 의아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회장님의 운전기사가 정장 차림으로 정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이었죠. 윤도현 씨,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석의 비서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의 앞에는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고 창가에 서 있는 민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왔구나. 민석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도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점심은 여기서 먹자.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 민석의 사무실 한쪽에는 작은 식사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밤 잘 잤나? 민석의 질문에 도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았어요. 민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9년 만에 찾은 아들과의 재회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젓가락만 움직였지만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은 도연의 삶에 대해 알고 싶었고 도연은 조금씩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어땠니?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죠. 고아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좋은 친구들도 만났으니까요. 민석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18살에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일을 하며 살았죠. 주유소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23살에 군대에 다녀온 후에는 택시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30살쯤 되었을 때 지인의 소개로 의전 전문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고요. 민석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그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을 후회했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동안 자신은 사업을 일으키며 부를 쌓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죠. 그동안 혼자서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저만 특별히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도연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결혼은 하지 않았나?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약혼까지 갔었지만 파혼했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죠. 상대방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민석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죠. 그런 편견을 내가 겪었다니 미안하구나. 도연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헤어진 게 오히려 다행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진 가족과 살았다면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민석은 창가로 도연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지훈아, 내가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민석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내 아버지의 회사이자 내가 물려받을 회사야. 내가 이제까지 일구어온 모든 것은 결국 너를 위한 것이었어. 비록 내가 그 사실을 몰랐을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쌓아왔던 거야. 도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죠. 물론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어. 천천히 회사를 배우고 내 옆에서 일하면서 준비해도 좋아.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하지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구나.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운전기사에서 대기업의 상속자로.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였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변화라서 제가 과연 그런 자리에 어울릴지도 의문이고요. 민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도 처음에는 자동차 정비공이었어. 모든 것은 배움의 과정이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보았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함께할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그는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은 귀를 기울였죠. 네, 무엇이든 말해봐. 천천히 가고 싶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우선은 계속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조금씩 회사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민석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죠.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진행하자. 서두를 필요는 없어. 도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죠. 그리고 저를 지훈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직은 도연이라는 이름에 더 익숙해요. 민석의 눈에 잠시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편한 대로 하자. 언젠가 내가 준비되면 그때 지훈이가 되어도 좋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죠. 잃어버린 39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부터 함께할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석과 도연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민석의 운전기사로 일했지만 그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민석은 차 안에서 회사의 일들을 도연에게 설명해주기 시작했고 도연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야. 민석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고 도연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었죠. 이 조항은 위험해 보입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석은 도연의 지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계약서를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내 말이 맞아. 어떻게 그걸 발견했지?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 고객들을 모시면서 계약서를 자주 봐왔거든요. 사람들이 차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니까요. 민석은 아들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학습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도연에게 회사의 일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그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석은 도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나? 양평에 있는 별장에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지 않을래?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을 맞아 한적한 시골의 별장으로 향했죠. 그곳은 강과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민석은 도연을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곳이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서영이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었지.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의 정원과 멀리 보이는 강, 그리고 푸른 산들. 그는 이상하게도 이곳에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처럼. 사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여기 와본 적이 있어. 내가 3살 때였지. 봄이었고 벚꽃이 만발했었어. 민석의 말에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누군가의 어깨 위에서 그것을 잡으려 했던 기억.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주 희미하게.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도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아버지. 처음으로 도연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민석은 깊은 감동에 젖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부터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도연의 말에 민석은 더욱 강하게 아들을 안았습니다. 마침내 39년 만에 그들은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날 밤 별장의 테라스에서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기쁨,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 그리고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 아래 그들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앞으로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자. 네, 아버지. 이제부터 함께해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아버지와 아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운명적인 만남으로 재회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길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인연의 끈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